수학 6학년 1학기 2단원 각기둥과 각불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각기둥에 대해서 복습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각기둥을 모두 찾아보도록 합시다. 각기둥은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고 이 두 면이 합동인 다각형인 걸 각기둥이라고 했었죠. 그럼 각기둥을 찾아볼까요? 자, 가는 각기둥일까요? 아닐까요? 네, 가는 각기둥이 맞지요. 나는요. 네, 나는 두 면이 평행이고 합동이긴 한데 네, 여기가 다각형이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원이에요. 다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기둥이 아닙니다. 다는 평행인 두 면이 없죠? 네, 그래서 다도 다각형이 아니에요. 라도 평행인 두 면이 없습니다. 마는 평행인 두 면이 있지요? 이렇게 오각형으로 평행이면서 다각형이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각기둥이 맞지요? 바도 역시 윗면과 아랫면이 서로 다각형이면서 평행이고 합동이죠. 그러면 각기둥은 가, 마, 바가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가와 마와 바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 알아볼게요. 우선 각기둥의 이름을 알아보고요. 각기둥의 모서리와 꼭지점,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기둥의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책 32쪽에 각기둥 가와 나와 다에서 두 밑면을 찾아서 그 둘레를 색연필을 따라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부터 자, 두 밑면을 찾아서 그어보자. 서로 평행인 두 밑면을 찾는 거죠. 자, 가에서는 여기와 여기가 서로 평행인 두 변이죠. 합동이면서.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색칠을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와 다에도 두 밑면에다가 색연필로 그어보도록 합니다. 네, 다 그었나요? 자, 먼저 가부터 보면 가는 이렇게 색연필 따라서 선을 그을 수 있겠고요. 나는 네,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 두 개가 앞에 있는 면과 뒤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이면서 합동이고 다각형이죠. 예, 이렇게 앞뒷면 이게 밑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요 두 개의 면이 밑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어도 돼요. 다는 네, 이렇게 위와 아래에 있는 오각형의 선을 그어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럼 각기둥의 밑면은 어떤 다각형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삼각형이죠. 네. 나는 밑면의 모양이 네, 사각형이고요. 다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기둥의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을 보고 붙이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밑면의 모양이 다 다른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러면 이 밑면의 모양을 보고서 각기둥의 이름을 붙이면 좋겠죠. 그래서 그 밑면의 모양을 보고 각기둥의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밑면이 삼각형인 경우에는 삼각기둥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경우에는
사각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경우는 오각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사각기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밑면의 모양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 사다리꼴이나 평행사변형 또는 마름모인 경우라 하더라도 모두 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모두 사각기둥이라고 똑같이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자, 이번엔 교과서 33쪽의 2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각기둥을 살펴보고 각기둥의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 몇 개인가를 찾아보는 문제예요. 자, 영상 잠시 멈추고 가나 다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 몇 개인지를 찾아서 써봅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라는 얘기는 이런 걸 얘기하죠.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이런 선분이 가는 몇 개이고 나는 몇 개이고 다는 몇 개인지 찾아봅시다. 네, 다 찾아봤죠? 우선 가를 찾아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네, 가는 9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11, 12개죠. 네, 나는 12개네요. 다를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11, 12, 13, 14, 15개죠. 다는 15개네요. 이번에는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을 찾아볼게요. 네, 점이라고 하면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점이 각각 가나다가 몇 개씩인지 영상을 멈추고 찾아봅니다. 네, 다 찾아봤나요? 자, 가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네요, 가는. 자, 나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나는 8개가 되겠네요. 다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다는 10개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재려면 어느 부분을 재면 좋을지 알아보자. 네, 두 밑변 사이의 거리. 가에서는 이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 이 밑변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재면 좋을까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요. 다는 오각형과 이 오각형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를 어떻게 재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잴 수 있겠죠?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선분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또는 두 윗면에 대응하는 꼭지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잰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 이 옆면과 이 옆면이 만난 선분, 여기죠, 여기. 이 선분의 길이를 재면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또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재면 역시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옆면의 모서리 길이가 결국 밑면의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여기죠. 또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이런 곳들을 뭐라고 부르냐? 모서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이런 선분들을 모서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이 모서리, 이 모서리, 이 모서리가 만나서 이루는 이 점들, 이 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꼭지점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이 밑면과 다시 볼게요. 자, 이 밑면과 이 밑면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높이라고 부릅니다. 높이. 네.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알아봤듯이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모서리의 길이로 높이를 알 수가 있다. 높이를 잴 때는 이렇게 삼각자와 자를 가지고 재볼 수 있는데요. 요 옆면에 있는 요 모서리 길이, 이게 결국 높이라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입니다. 육각기둥의 겨냥도에서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 모서리 꼭지점이 각각 몇 개인지 써봅시다 라는 문제예요. 우선 모서리는 파란색,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잠시 멈추고 선을 그어보도록 하세요. 자, 해봤나요? 같이 해봅시다.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그럼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 모서리들을 파란색으로 그어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도 그을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긋다 보면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꼭지점들은 빨간색으로 점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표시해봤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 육각 기둥에서 모서리와 꼭지점이 각각 몇 개인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모서리와 꼭지점의 개수를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모서리는 몇 개인가요? 네, 밑면에 모서리가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랫면에도 모서리가 6개가 있죠? 그리고 옆면에도 모서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는 총 몇 개인가요? 18개가 되겠네요. 꼭지점의 수는요. 밑면에 꼭지점이 6개가 있고요. 네, 아랫면에도 꼭지점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은 총 12개가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보았죠?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경우에는 삼각기둥이었고요.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이었죠. 옆면의 모양은 어떤가요? 옆면 모양. 옆면은 사각형이네요. 다음, 네, 이렇게 생긴 모양은 자, 이름 뭐였죠? 사각기둥이었고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입니다. 옆면 볼까요? 옆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요?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 뭐라고 부르나요? 오각기둥이라고 부르고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이죠.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니까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옆면의 모양이 다 어때요? 옆면의 모양은 다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각기둥은 옆면의 모양은 전부 다 직사각형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 부르고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선을 모서리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아 익힘책
20쪽에서 21쪽을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각기둥의 정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